나만 빼고 다 아는 경제 상식. 안녕하세요. 나빼경 오용일입니다. 오늘의 나빼경 연말정산입니다. 13번째 월급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챙길 게 참 많은데 요즘은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개인이 따로 챙길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스스로 챙기고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챙겨서 비용 처리라는 걸 합니다. 비용 처리라는 건 이만큼의 소득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돈이니 이건 소득으로 보지 말아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분들은 비용 처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 항목들을 만들어서 비용 처리 비슷한 걸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 징수라는 걸 하는데요.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갈 때는 간이세액표라는 걸 적용해서 세금을 떼갑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세금을 낼 것 같아 라고 나라에서 정한 세금 예상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내고 연말에 가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처럼 1년간 600만 원의 세금을 이미 냈는데 연말에 가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니 실제 소득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진짜 나의 세금인 거죠. 그런데 이미 낸 게 60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세금을 토해낸다 라고도 하죠. 그건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어간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낼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 돌려받을 때 나만 더 내면 다소 억울한 느낌은 있지만 뭐 내가 내야 할 세금이니 기분 좋게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 소득에서 근로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주는 공제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자, 표에서 보이듯이 해당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아 근로소득 금액은 2,875만 원이 됩니다. 실제 연봉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말씀드릴 공제 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이라는 게 있는데 부양가족에 등록을 하려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실제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국가에서 정한 항목들에 내가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영수증 처리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연봉이 아닌 과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있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을 애누리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이것저것 하느라 고생했는데 세금 이 정도는 빼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세금을 빼주진 않고요.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 정부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결정세액이 올해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내가 이미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구분을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를 간단하게 한 번 더 해드리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건 없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니까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해주는 것들이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평소에 신경 써야 할 부분, 그리고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카드 사용인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 중 15%를 공제해주고, 체크카드는 같은 조건으로 30%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 지출이 2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지출이 신용카드로 한 지출이냐 체크카드로 한 지출이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왕이면 과소비도 억제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부양가족인데요. 부양가족은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어른들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십니다.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부모님, 조부모님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처가, 시댁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가산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부모님이 사용하신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에게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동생이 돈 잘 번다고 해서 동생이 병원비 계산하면 둘 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비고요. 큰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대부분 알아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맞춘 거, 장애 후 보조기구 등은 물품 구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으로는 증빙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안과에서 그때그때 확인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을 수도 있고요. 챙기려고 하려다가도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점점 많아지는 월세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내는 돈의 10%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내도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말이고요. 월세를 공제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는 없어도 되고 홈택스에 가서 국세청 사이트죠. 홈택스에 가셔서 신청 양식을 작성을 하시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집주인과 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잘하고 세금도 잘 내는 분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숨기고 있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발각되어 안 내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언짢을 수도 있고 세금 낼 거 미리 감안해서 월세나 관리비를 올려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세입자는 조삼모사가 돼버리니 집주인과 한 번쯤은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통비는요 100만원 한도로 사용한 금액의 30%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택시나 선박은 제외가 됩니다. 여행 갈 때 섬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왕복 선박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 이외에 지하철, 기차,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등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쓰시면 알아서 전산에 반영이 되니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자원봉사도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하루에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이재민 물품구호,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물품을 보낼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부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원하는 정치인이 있으시면요 10만원까지는 무료로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돼버립니다. 후원 금액 냈던 걸 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의 기부금은 30%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려워서 연말정산 포기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는 각종 조회 및 절세 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인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굉장히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납세자 연맹은 민간단체인데 사례별 연말정산 정보 및 놓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절세하는 데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납배경 오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hoo-be-doo-ba-ba-ba-ba.